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희들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과목별로 신일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원 홍보도 있겠지만 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어떻게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학생분들도 좀 왔는데 학생들은 오늘 설명에 들으면 도움될 게 많을 거예요. 저희가 이 설명에 영상을 찍어서 최대한 빠르게 학원 유튜브에 올릴 건데 혹시라도 오늘 학생들이 안 왔으면 학생들이 영상 보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거 꼭 시청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학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우재필 선생님 두 명이서 신일고 수학을 대부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2학년이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필 선생님과 제 반에 이제 신일고 합치면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반에 한 40명 정도 되고요. 각각 한 절반 정도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 1등급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좀 슬펐지만 그때는 이제 한 30명 정도였는데 근데 마지막 1년 뒤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1등급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예전에 수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한 분량 따라서 성적이 약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 중심으로 좀 작년에 커리큘럼을 잘 짰고요. 올해도 아마 작년처럼 그럼 작년에서 또 노하우가 조금 더 쌓였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높은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부터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고요. 이제 우재필 선생님까지 나와서 수학은 두 명이서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인데 이 다음 페이지는 실은 뭐 지하철에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뭐 제가 이 앵커학원을 올해 이제 8년 차거든요. 8년 차고 저희는 이제 대형 자본이 아니죠. 제가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8년 전에 이 동네에서 공부방으로 실은 시작을 했어요. 공부방으로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지금 공부방 포함하면 9년 차인데 정말 많이 컸네요. 학원 이렇게 클 줄 저도 몰랐는데 이젠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홍보를 마지막에 하면은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홍보 짧게 앞쪽에 진행할 건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수능 친 애들 대입 결과인데요. 작년 11월 설명했을 때랑 이번 달 초에 설명했을 때랑 인원이 다 달라요. 이유는 작년 11월은 수시 1차까지만 저희가 인원을 체크했고요. 이번 2월 초에는 수시는 마감이 됐죠. 수시 마감자까지 체크를 했고 2월 20일 전후로 정시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점점 늘었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벤트를 해서 그 졸업증 인증해준 친구들 치킨 보내줬거든요. 치킨 보내준 친구들만 다 모았고 실은 뭐 얘기 안 해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들은 다 저희가 확인한 친구들이고 제가 이제 신일고 설명했는데 이거를 조금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가자면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작년에 8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제 수업을 80명을 들었는데 3개월 전까지 제 수업을 들었죠. 그 친구들 중에 절반 정도가 신일고였습니다. 저 뒤에 우리 알바하시는 분도 신일고 선배님이신데 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 신일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의학학 중에 물론 의학학 합격했다가 안 간 친구도 있어요. 다른 데 간다고 한 친구도 있고 실은 그게 불만이어서 합격은 했는데 또 재수한다는 친구도 있기는 한데 이 중에서 지금 4명이 신일고입니다. 네, 성대 장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이제 남고에다가 자사고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3이 되면 고2만 해도 벌써 그래요. 고2만 해도 학생들이 나는 정시를 할래. 알고 계시죠? 남고는 특히 그게 심해요. 나는 정시를 하겠어. 그럼 정시의 친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리논술입니다. 수리논술은 학생들이 정말 좋죠. 수리논술은 실은 수학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수학 설명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18명 중 1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금 합격을 시킨 거고요. 왜냐하면 수리논술이 경쟁률이 낮으면 20대 1, 높으면 40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합격을 시켰고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잘 간 친구가 이제 그 신일고 선배님이시고 중앙대 약대 논술을 이번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앙대 약대 안 가고 딴 데 간대요. 딴 데 더 좋은 데 합격을 했겠죠. 그 친구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워낙 저랑 2학년 말부터 쭉 고3 때까지 진행한 친구고 본인이 이해하고 나서 딴 거보다 뭐 점수를 못 받을 때도 있었지만 수학 실력만큼은 정말 많이 키웠다고 저한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합격했고 차후에 이제 학생들이 수학에 좀 재능이 있다
근데 내신이 좀 안 나왔다면 수리 논술, 정시 쪽까지 저희 학원에서 책임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슬픈 게 이 친구들이 이제 예비 대학교 1학년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비 고2 신일고도 지금 좀 많아요.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이 10명이니까요. 근데 예비 고3 신일고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 이유는 뭐 딴 건 아니고요. 저랑 제필쌤이 그 년도에 안 맡았거든요. 신일고를. 근데 그 년도에 맡으셨던 선생님께서 지금 좀 잘 못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맡아가지고 올해까지 이제 또 진행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거는 대입 결과이기 때문에 이 옆에 이제 결국 이제 1학년 대신 지금 예비 고2 친구들입니다. 수학 전교 1등을 6명 배출했고요. 신일고 당연히 포함되고요. 신일고, 개성고, 창문여고, 고대부고, 영훈고는 만점이 좀 많기 때문에 전교 1등이 4명이거든요. 그 4명 중에 2명 해서 총 6명을 뽑았고요. 이 신일고 친구를 얘기하자면 신일고 친구는 1학기, 2학기 전부 전교 1등입니다. 수학은. 전교 1등이고 내신은 1.0입니다. 전과목 다 1.0이고 지금 압도적으로 신일고에서 전교 1등을 달성하고 있고 이 친구는 저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을 했습니다.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고3이랑 같이 수업 들었어요. 실은. 네, 그 미적분 공부도 저랑 하고 진행해서 이번에 1등을 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도 전교 1등이고 기말고사 때도 전교 1등이 이게 아니고 중간 기말을 합쳐서 전교 1등인데 중간고사가 2등급 중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4월 첫 주에 신일관을 오픈합니다. 신일고 앞에 신일고등학교죠. 여기 4번 출구 앞에 네 저희가 신일관 오픈하고 지금 4월 첫 주 내신 기간에 맞춰서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 어떤 수업을 까는지 지금 확정된 거는 우재필 선생님 신일고 반은 지금 확정이 났고요. 어떤 수업을 개설할지 저희가 3월에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알고 계시지만 1학년들은 보통 야자를 많이 해요. 저도 야자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예, 왜냐하면 1학년들 아직 공부 습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자를 약간 추천드리는 편인데 아마 야자 안 하면 수요일에 거의 안 하고요. 뭐 수요일 빼고는 웬만하면 하는 방향으로 보통 합니다. 대부분.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수업은 1학년이 들을 수 있게 할 거고 혹시 여기 2학년 어머님도 계실 수도 있지만 2학년들은 보통 거의 다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제 과학 과목이라든지 월화 목금 이렇게 진행해 볼 거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어쨌든 1학년들을 위해서 좀 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자가 좀 안 맞는 친구들이 있죠. 안 맞는 친구들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진짜 안 맞아서거나 공부하기 싫어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 중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정규 수업에 플러스 알파 되는 수업도 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3월에 계획이 다 완료되면 영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 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 페이지는 뭐냐면 그 학생들이 어쨌든 3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일 길겠습니다. 중간의 의미, 중간고사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중간고사는 의미가 있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험 스타트를 못 끊으면 안 좋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좋은데 중간은 실은 중간고사는 의미가 많지만 중간고사 결과는 의미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요게 좀 얘기가 긴데 잘 들어주세요. 학생들은 특히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을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은 알 겁니다. 지금 수상 공부했죠. 네, 알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배웠는데 실은 수상 전반부에 똑같이 나와요, 이 단원이. 근데 약간 심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0%는 1년 내내 배운 겁니다. 그런데 또 수상은 여러 번 반복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랑 저 세대 때는 지판만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하위권 애들은 왜 중하위권 애들이냐면 뭐 수학을 너무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조차 1년 동안 공부한 단원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하위권 애들 성적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옵니다. 중하위권 성적 애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문제가 어쨌든 신일고가 1등급 컷이 100점은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90점 근방에 있다고 치면 하위권이 올라오게 되면 등급 컷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등급 컷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원래 보통 두 문제당 한 등급 컷으로 봅니다. 두 문제당 한 등급 컷으로 보는데 좁아지니까 한 문제당 한 등급 컷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한 문제 찍어서 맞추면 본인 실력보다 한 등급이 더 잘 나와요. 네. 근데 예전에는 다른 단원은 두 개를 찍으면 본인보다 잘 나오는 건데 두 개를
찍어 맞출 확률이 2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한 반에 한 명, 많으면 두 명. 실은 이거보다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찍을 때 1번이 하나도 없으면 1번 찍잖아요. 실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높긴 한데 한 반에 두 개 찍어서 맞추는 애들은 한 두세 명 정도 나오고요. 실은 하나 찍어서 맞추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하나 찍어서 맞추는 애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개를 찍으면 그러니까 25개는 맞겠죠. 다 1인당 5개를 찍으면 그 정도로 본인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오는 운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면 A라는 학생이 운이 좋아서 2개를 찍어서 맞췄어요. 둘 다 실제 실력은 3등급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A는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B는 이 A라는 친구랑 실력이 같은데 컨디션 그리고 신일고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놓치는 거예요. 또는 계산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 실력에 비해서 못 쳤어요. 5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는 실제 수학 실력은 같은데 한 명은 1등급, 한 명은 5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이 등급 컷이 좁아지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간이 끝나고 1등급 애들은 방심을 하고요. 5등급 애들은 나는 글렀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일고는 어쨌든 자사고이기 때문에 신일고 5등급과 다른 학교 5등급을 같은 선에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다른 일반고 5등급은 진짜 수학을 못하는 건데 신일고 5등급은 노력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5등급입니다. 특히 첫 중간고사는 더 심해요. 뒤로 가면 좀 이제 따라잡기 힘든데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5등급이나 6등급이나 4등급이나 3등급이나 제가 보기엔 운적인 요소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잘 봐도 방심하면 안 되고요. 못 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을 해도 애들이 잘 안 먹혀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거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잖아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인데 저는 애들 성적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차이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중간고사는 알고 계시지만 방학 때 계속 중간고사만 반복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본인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오겠죠, 실은. 기말에서 이제 많이 내려가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요소는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그 5월 첫 주에 보통 시험이 끝나거든요. 5월 첫 주에 끝나는데 이제 1학년들, 그렇죠. 5월 5일에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놀러 갑니다. 롯데월드. 어버이날에 어머님, 아버지 어디 놀러 가지 않잖아요. 축하드려요 하고 놀러 갑니다. PC방 갑니다. 남자애들도. 예, 스승의 날에 선생님 학교 일찍 끝난다고 놀러 갑니다. 스터디 카페 안 가요.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러면 뭐 있죠? 이제 여행 가죠. 봄 소풍 있거나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놀러 갑니다. 눈 감았다 뜨면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 되면 수학 공부에 3중고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지내고 6월이 되면 3중고의 첫 번째가 뭐냐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뭐에 부족하냐면 다른 과목이 치여서 부족해요. 대부분 과목들이 기말이 중간보다 어렵거든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6월이 되면 다른 과목 내신하기도 지금 바쁜 거예요. 수학은 공부를 해도 잘 안 오르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수학은 공부를 많이 해도 제일 안 오르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수학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한국사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사는 삼국시대 때 내가 사춘기가 왔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빵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에 내가 정신을 차려서 고려시대 시험을 치고 싶으면 삼국시대 복습할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수학은 2차 함수 공부 안 하면 3차 함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한 번 포기하면 계속 끝나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놓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잘 안 오르지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시간 투자는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인데 이제 다른 과목이 치이죠.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줄이고 딴 과목 올리면 단기적으로 이번 시험은 잘 볼 수 있는데 3학년까지 다 망치는 거예요. 수학을. 이 선택의 문제점이 생겨요. 첫 번째가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빼고 수상수와 수원수투 미적분 전부 후반부가 다 어렵습니다. 수학상 보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원의 방정식이 후반부에 나오고요. 원의 방정식이 100명한테 물어보면 95명이 수학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그 실제 계산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은 게 맞습니다. 그래, 그런 과목이 단원이 섞여 있는데 이 단원은 중학교 때 한 단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두 번째 문제점이 생겨요. 세 번째 문제점은 중간고사 때 할만했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공부한 단원이었기 때문에 할만했어요.
근데 기말을 딱 봤더니 방학 때 하기는 했죠. 선행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다 까먹었어요, 실은. 중간고사 때 기말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1년이 했던 거에 중간고사의 방심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험이 끝난 날이 5월 1일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은 5월 1일에 학원 수업이 있으면 와야 돼요. 그날부터 내신이 시작입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은 2달 있으면 보통 암기 과목은 2달 내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수학은 5월 1일에 시험 끝나는 날부터 수학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 시험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6월 10일에서 6월 15일에 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그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는 돼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과목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수학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인 수리논술은 있지만 우리는 수리논술은 너무 운적인 요소도 강하기 때문에 결국 내신으로 가는 게 베스트잖아요. 결국 수시로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내신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수학만 잘한다고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과목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밸런스를 기말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제가 매년 가르쳐 보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거 없어요. 이거 지키는 애들이 전 과목이 성적이 다 오릅니다. 이제 수학에도 다른 과목이 안 치니까요. 그래서 6월 15일에서 6월 10일부터는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심화반을 맡고 있지만 6월 15일부터는 공부, 수학 숙제를 좀 줄입니다. 오히려. 모의 시험을 계속 주면서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 맞추라고. 예. 그러다가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나오면요. 2등급 나올 수도 있죠. 실은 조금만 나면 1등급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은 그거를 노력하려고 하는 시간에 다른 과목은 다 2등급이 될 겁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 하나가 오늘 제일 큰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모든 설명에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수학 내신은 1학년 1학기뿐만이 아닙니다. 3학년까지 항상 기말고사 내신은 끝나자마자 시작한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일찍 끝내고 다른 과목이랑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내용은 간단하죠. 신일고는 문항수가 많습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본인 실력을 발휘 못하고 틀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도 그걸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학교 시험이 50분이니까 모의 시험 50분 아닙니다. OMR 쓰는 시간도 있고요. 학교 시험은 이제 멘탈적인 측면도 좀 문제가 있고 해보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실은 모의 시험은 거의 40분. 평소 때 본인이 기출을 40분 안에 끊어야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거의 안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연습을 해야 되고 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설명회 같은 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알고 계시지만 학생 그 생기부가 많이 줍니다. 뭐 동아리 뭐 외부 봉사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뭐 없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학교 경시대회 할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수상 기록 못 옮기는 건 맞아요. 못 적는 건 맞지만 세특, 창체, 그래서 세특에서 미적분 선생님이 이 친구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상 기록에 올리지 않을 뿐이지 학교에서 시행하는 미적분 이제 경시대회에 본인이 최대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였고 그로 인해서 1등을 달성하였고 항상 탐구적인 의욕을 가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적는 란만 수상 기록을 올리지만 않을 뿐이지 창체랑 세특에 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 동아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재밌어요. 동아리 한다고 해서 뭐 수학 동아리라 수학만 풀지 않잖아요. PC방 가요. 그렇습니다. 놀러 갑니다. 뭐 탐구 동아리 축구합니다.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자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2학년쯤 되면 밸런스를 좀 맞추거든요. 실은 이것 때문에 야자 추천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활동이랑 해야 되는 양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지금 강제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자를 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이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저희 어른들도 운동할 때 PT를 끊잖아요. 솔직히 PT 비싼데 혼자 운동해도 돼요.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막상 달성한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의욕이 강한 친구가 많이 없어요.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데요. 하루 괜찮겠지가 30번 쌓이면 한 등급이 내려가고 딴 애들 공부할 때 시험 끝난 날 보통 다 놀잖아요. 시험 끝난 날 공부했다. 근데 그게 30번 쌓이면 한 등급이 오르는 거라고. 이거를 얕보면 안 돼요, 되게. 공부는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수학을 잘 받으려면 연습을 반복해야 되죠. 이제 신일고가 이제 매년 시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워낙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고정됐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매년 스타일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항수가 많습니다. 문항수가 많습니다.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스피드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드 게임이에요. 보통 거의 25문항 전후로 나오고요. 다른 학교 개성고는 19문제거든요. 서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문항을 연습해서 속도감을 높여야 됩니다. 계산 정확도랑 속도를 연습해야 되고요. 빠르게 푸는 스킬, 이 스킬은 학원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겠죠. 이거 스킬 같은 경우는 저랑 제필쌤이 항상 연구를 좀 합니다.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기 우리 신일고 졸업생도 저한테 많은 거 배웠죠. 그렇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수학과 또 그리고 3월의 멘탈 관리, 학업과 그리고 동아리 이런 것들의 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전달드릴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으면 요즘 애들을 공부 안 한다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때립니다. 어떻게 때리냐면 멘탈로 때립니다. 네. 동기부여죠. 정신 공격을 합니다. 오늘 안 올, 지각했네? 자, 너가 하루에 10분 지각한다고 생각해보자. 1년에 우리가 수업을 몇 번 하지? 어머, 너는 벌써 돈을 10만 원을 날린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멘탈로 공격을 합니다. 의외로 잘 먹힙니다. 네. 시험 끝난 날 와야지. 생각해보자. 일단 너는 안 오는데 딴 친구들이 왔어. 우리 시험 10번 쌓이면 너는 재수하겠네? 이러면서 멘탈 공격을 합니다. 동기부여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제 제필쌤이랑 저랑 이제 레벨이 조금 나누어져 있긴 해요. 레벨 좀 나누어져 있어서 수준별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절약을 위한 스킬은 저희가 항상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학생들이 제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로 저랑 제필쌤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로 꼽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실은 멘탈 관리는 알겠지만 저희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멘탈 관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분 컷, 45분 컷을 해서 계속 실전처럼 연습을 시킬 거예요. 실은 작년에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켰는데 정말 많이 시켜도 중간고사는 진짜 알 수 없더라고요. 한 시험 2번은 쳐야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이런 거구나 깨닫더라고요. 평소 때 해도. 평소 때 100번을 해도 실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게 계속 저희가 실전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뭐 요거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전교 1등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학년.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때 80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2등급 중반에서 후반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잘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계산 실수만 3개였어요. 계산 실수 3개, 하나는 몰라서 틀렸더라고요. 그렇게 4개를 틀렸었는데 5개였나 4개였나 틀렸었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났나 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2등급 받았죠. 딴 과목도 잘 못 봤어요. 제가 아니다. 어차피 인생은 상위권은 다 기말에 달렸다. 상위권 다 기말에 달렸고 너희 실수 안 하는 방법 알려줄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을 한 번도 빠짐없이 100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잘 못하죠. 정말 수학을 잘해서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30분 이내에 다 풀어야 돼요. 30분 이내에 다 풀고 검산을 하는데 처음 풀 때 1번 방법으로 풀었으면 검산할 때 2번 방법으로 검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오류 났던 데서 또 오류가 나거든요.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실은 이거를 극단적으로 20분 안에 풀면 검산을 한 4번에서 5번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중간고사 했던 것보다 2배 더해. 11권 풀었어요. 기말고사 때. 시중교재 11권 풀고 저희가 이제 수업에 하는 교재 말고 다른 것도 풀어서 질문을 다 했거든요. 그 친구 정확히 25분 만에 다 풀고 검산을 4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점 나왔어요. 그 친구가 100점이고 전교 2등이 90점이 안 됐어요.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기말 합쳐서 전교 1등이 나왔습니다. 수학이. 네. 2학기 때도 혼자 100점이에요. 2학기 기말 혼자 100점이고 똑같이 중간고사는 전교 4등인가 3등인가 그랬는데 합쳐서 또 압도적으로 전교 1등 했고요. 예, 기말고사도 제가 알기로 전교 2등이랑 격차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전교 학생들이 다 내려가요. 점수가. 대비 기간이 짧고 난이도가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난이도로 시험을 내도 등급컷이 내려가거든요. 거기다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가면 중간고사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간고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얘기하면은 그러면 중간고사는 적당히 해도 절대 안 되죠. 적당히 했다가 난리 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반은 이제 제 반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 커리큘럼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좋은 게, 이 부분입니다. 개성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5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고, 신일고도 5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저랑 계속 수업을 합니다. 심화반인데 5등급이라뇨?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는 본인 실력대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동기부했죠. 할 수 있다. 이게 너의 실력은 아니다. 어차피 극복할 수 있다. 이 친구들 다 1등급으로 올랐고요, 2학기 때. 저 신일고 5등급이었던 친구는 전교 3등입니다, 수학 지금. 지금 저랑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친구도 오면 나중에 그 선배들한테 뭐 제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랑 뭐 여기 강의 장점은 실은 쪽팔립니다. 이 쪽팔리는 이 첫 번째 두 줄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 선배들이 한 얘기예요. 네, 쪽팔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저는 의외로 저 홍보하면 제 얼굴이 낯도거가지고 저 잘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말도 더듬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추가 고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저의 느낌은 그거라 그랬죠.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등급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올해도 쉬는 날이 있겠죠. 올해 선거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예요. 쉬는 날이 있을 건데, 저는 쉬는 날 거의 다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이 그걸 오해하고 계시던데, 저희가 횟수로 수강료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수1반이다. 그럼 이번 달에 수1이면 9번이다. 그럼 9회 수강료를 받는데, 그럼 선생님 보충 부르면 수강료 더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9회를 받는 달은 9회 이상 수강료를 절대 안 받아요. 9회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보강을 2번 부르든 3번 부르든 9회가 맥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정규 수업에 빠졌는데 보충 부르면 9회가 메꿔지면 그거는 9회까지는 받아요. 근데 그걸 5배에서는 받진 않아요. 계속 불러요. 그거 하루하루가 쌓여서 성적이 오른다고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그 수업하는데 저희 가치관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쉬는 날에 어디 못 놀러 가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야자도 하겠다. 뭐 그때 아니면 부를 시간도 없죠. 네. 대신 성실한 걸 저한테 보이는 친구는 뭐 안 와도 돼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맞죠? 네. 특히 여학생들은 성실하더라고요. 아, 신일고 남녀 공학이 아니군요. 네. 아, 네. 거의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 커리큘럼인데, 어제 제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 개인 커리큘럼 세부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마 조금 이따 내일이나 모레쯤에 공개가 될 거고, 그건 이제 외부로 이제 공유가 될 거라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맞다. 이반은 통합반입니다. 그게 중요한데, 모든 학교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목표에 대해서, 이반에 대한 목표가 지금 전교 1등이라 되어 있는데, 실은 전교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1등급도 목표가 아닙니다. 이반의 목표는 수능 만점이 목표로 봐주시면 되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 만점에 대한 감이 잘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수능, 작년이 등급컷이 더 낮았어요. 근데 재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성북, 강북, 현역 고3들 중에서 수능 만점자 미적분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 만점이면 성북, 강북 두 구를 합쳐서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구를 합쳐서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만점을 받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실은 수학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수학 실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100점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반은 물론 학교별 대비 자료를 안 주진 않아요. 근데 학교별 대비 자료는 보통 학교에서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변형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 대비 자료는 레벨이 좀 낮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제 레벨 낮은 좀 못하는 애들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저는 변형 자료를 안 주는 건 아닌데 풀고 질문만 받아요. 수업 시간에 잘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이스토리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30번 다 풉니다. 저는 보통 다 잘 못 풀거든요. 수업 시간에 오래 걸려서 다 풀고, 뭐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하고 애들한테 스킬적으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다 전달을 해줍니다. 수학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결과가 나왔죠. 작년에 제가 동기부여랑 수학 실력 향상에만 집중을 해서 아까 5등급에서 1등급 오른 친구도 있었고, 신일고 1등급이 1명에서 10명으로 오른, 뭐 제피쌤이랑 합쳐서긴 하지만 오른 것도 있었지만, 수학 실력 향상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모의고사 결과였습니다. 원래 제가 이반을 2개 반으로 진행을 했는데 35명이 3월에 시작을 했어요.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15명이었습니다.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심화반이니까. 그래서 40% 정도 1등급이었고 만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11월 모의고사를 쳤죠. 11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학생 수가 두 반이 50명이었어요. 35명에서 15명 늘었는데 그 중에 1등급이 40명 나왔습니다. 80%가 1등급이었고요. 만점자가 5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신일고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 향상만을 목표로 두고 있는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하면
성적은 저절로 따라온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기본적인 계산이 느리면 실은 따라오기 좀 힘들어요, 수업에.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수업 자체가. 당연합니다. 원래 모의고사 30번 문제 풀 때 유튜브 보면은 한 문제 설하는데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5분 안에 다 끊습니다. 그거를 쫓아오려면 스피드를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단점은 이겁니다. 어쨌든 학교별 대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 신일고 반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는 다 줍니다. 자료는 다 주는데 그것만 반복해서 본다고 저는 수학 실력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많은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습득하게 하기 때문에 막상 학교 시험 쳤는데 장기적으로는 실력 향상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쉬운 문제인데 틀리고 이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쉬운 문제 틀리는 건 반복 연습인데 반복 연습 쉬운 것만 하다 보면 실은 어려운 문제를 풀 시간은 없거든요. 요거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실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학 쪽으로 좀 관심 있고 수학에 재능이 있고 나 수학 좀 하는데 하면은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에 오면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이고 수학이 좀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커리큘럼과 홍보 그리고 제 커리큘럼 학생들이 3월에 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를 전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신일고 내신을 우재필 선생님께도 분석을 해주시고 실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랫동안 신일고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동네에서 8년 차니까 신일고만 8년 했겠죠. 졸업생이 엄청 많아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신일고 졸업생은 저 같은 경우는 최소 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년 30명에서 거의 40명이었기 때문에 네. 보면 시험 문제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일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중구난방이었거든요. 서술형이 있는 연도도 있고 없는 연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1등급 컷이 60점일 때도 있었어요. 60점일 때도 있고 90점일 때도 있고. 근데 작년에는 1등급 컷이 거의 90점으로 일정했거든요. 제필쌤이 이제 얘기해 주시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실은 그 학교 신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기 좀 슬픈 얘기지만 선도고에 비해서 많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학원에서 이제 이런 조언을 좀 얻으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신일고 선생님들께서 단체로 모여서. 저희 학원이랑 이제 약간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를 전달드리고 저희는 수학 쪽이니까 실은 학생들이 수학 시험에 되게 불만이 많다. 불만이 많은 게 어떤 거냐면 어려운 문제를 왜 객관식에 내느냐. 어려운 문제를 객관식에 내면 누가 잘 찍냐 싸움 아니냐. 뭐 이런 것 등등 저희가 다 전달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전달드리고 그거를 솔직히 영향을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작년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이 저희가 얘기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4번이 다 비슷했어요. 4번이 다 비슷했다는 얘기는 실은 학교 선생님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적필 선생님께 이걸 넘기면서 내신 분석 듣고요. 올해 어떨지 한번 듣고 우재필 선생님 커리큘럼까지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재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일고반 수학 담당하고 있는 우재필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 강사가 이제 벌써 17년 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6년 정도 지금 학원 강사를 했고요. 사실 뭐 중계나 분당 아니면은 뭐 대치 등등 해가지고 사실 많은 학원을 좀 다녔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미래탐구학원 여기 성북관 있잖아요. 거기서 6년 전 이제 7년 전에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약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조금 저도 힘들었었고 거기다 이제 또 이제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서 사실 원장님이랑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딱 이제 저희 조카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 보내려고 그래서 했다가 뭐 이렇게 할인 받고 뭐 이러면서 여기 이왕이면 같이 와서 하자라고 해서 그 2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3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으로 해서 지금 여기 넘어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잘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재작년이 저희 신일고가 제일 별로였습니다. 재작년부터 해서 사실 저희가 학교별 반을 재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저도 이제 원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개성고나 신일이 저희 학원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거기 지원하면 조금 너무 욕심 부린다는 생각이 들까봐 솔직히 다른 학교를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영고 했었고 그래도 인원이 좀 됐었는데 그때 신일고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애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그래서 신일고가 조금 많이 안 돼서 그래서 작년부터 그래서 저도 신일고를 들어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일고가 6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라서 저도 그래서 6명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일고 6명, 그다음 용문고 4명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일고 용문고 합쳐서 한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얘들 성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넣고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1등급 컷이 80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80 중반에서 좀 약간 넘었었고 1등이 92점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교 2등이 저희 반에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반에 조금 한 명이 좀 군계 일학이었어요. 그래서 걔만 유독 잘했었고요. 그래서 걔는 뭐 지금 계속 1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걔는 군계 일학이었고 사실 저희 반 아이들이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원장님 반으로 들어갔었고 저희 반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시작을 했었고 그 친구들이 조금씩 성적이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일단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한 것들에서 가장 영향이 적게 받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단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좀 시험 자체가 그냥 이게 되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지금 처음 시험을 보게 되면 이게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도 보통 2~3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따지고 보면 중3 시험 범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보통 23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성고 같은 경우에 보통 11문제에서 21문제가 나오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20문제에서 22문제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신일 같은 경우에는 23문제에서 25문제 이렇게 시험이 매번 나왔었고요. 이렇게 나온 학교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용문고가 한번 객관식만 100% 내가지고 25문제가 냈었고요. 그 다음에 선덕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일부 학교들 제외하고는 24문제, 23문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되게 많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으면 사실 문항마다 내가 분배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지금 23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분당 풀어도 지금 46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킹까지 생각하면 2분 이내로 해서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 시험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1학기 지나고 나면 애들이 좀 적응해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자기 이제 어느 정도 폼을 이제 찾아가는데 특히 1학기 중간고사는 이런 변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선행을 얼마만큼 했냐 이것도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얼만큼 공부했냐. 사실 3월달 가면 사실 중간고사는 3월달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말고사는 5월달이 중요한 것처럼 중간고사는 3월달이 중요한데 3월달에는 아이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자가 지금 주 4일 있죠. 그럼 야자가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또 학원을 돌아다니고 있죠.
정말 자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원 숙제만 하다가 이게 시간이 다 가고 학교 숙제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중간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객관식 20문제 89점, 그 다음에 단답형 3문제 11점. 이게 4번 시험이 다 동일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4번 시험이 전부 다 똑같이 문항수가 동일했다. 그러면 보통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년 단위로는 바뀌긴 합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 2학기 기말고사의 출제 기조는 비슷하게 갑니다. 물론 거기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신일고를 지금 이제 밑함에 있을 때부터 사실 조금 계속 일반반으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쳤을 때, 대비했을 때 보면 매년 출제 기조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있냐 없냐, 프린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매년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긴 좀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월 달에 학생들하고 바로 피드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부교재 선정한 게 있냐, 두 번째 프린트 나눠주는 것이 있냐, 이거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단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졸업생 같은 경우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따로 나눠줬습니다. 학교 프린트 나눠줬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교과서에서 있는 그냥 교사용 자료를 나눠준 겁니다. 20년도로 예를 들어 주자라고 하면 20년도 학교 프린트는 그냥 선생님이 이 문제 저 문제 해서 짜집기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22년도가 사실 시험이 제일 쉬웠거든요. 근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쌤 B였습니다. 그래서 쌤 B에서 사실 숫자 바꾸고 모양만 바꿔가지고 시험을 냈었고요. 심지어 22년도부터는 이제 서술형이 없이 객관식과 단답형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가 사실 등급컷이 제일 높았어요. 시험도 쉬웠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신일고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조금 22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서 너무 변별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사실 신일고의 어려운 점이 뭐였냐라고 하면 문항수가 많은데 거기다가 숫자들이 지저분합니다. 기출들을 풀어보면 21년도, 20년도 기출 문제 풀어보면 숫자들이 되게 지저분해요. 거기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서술형 5점짜리인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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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문제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정말 문제들이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킬러 문항이 이걸 누가 풀지라는 문항은 없습니다. 대신에 준킬러 문항이 되게 많아졌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서 준킬러가 4문제였고요. 킬러 문항이 3문제였습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시험이 일단은 준킬러 문항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9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와 이건 못 풀겠다 싶은 문제는 없었지만 준킬러 문항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많이 점수가 내려갔었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졌죠. 왜 단원 자체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확인하실 건 사실 이게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등급컷을 알려주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조금 이런 거 알아오라고 하면 좀 애들이 창피하니까 이런 거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그래도 등급컷을 조금 조사했을 때 지금 가장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사실은 아이들 점수대가 되게 촘촘합니다. 어느 정도 욕심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신일고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신일고에서 5등급이다 아니면 6등급 초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공부 안 하거나 공부 못하는 친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일반고에 갔을 때 2, 3등급은 충분히 나올 친구예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3문제, 4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렸을 때. 지금 여기서도 2문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고요. 3등급하고 4등급 차이도 1문제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 더 맞냐 덜 맞냐에 따라서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고 5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중간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극상위권이죠. 그래서 최상위 한 2% 정도 아이들 이 정도는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왜냐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문제 푸는데 20분, 25분 요 정도에 풀고 나서 검사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2%에서 한 60%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입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좀 이런 걸 강조합니다. 사실 극상위권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볼 때 내가 23문제인데 물론 다 풀면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냐라고 하면 애들한테 시험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실수 몇 개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일단은 내가 몇 개는 버리고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잘하는 친구는 안 그러겠지만 중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 지금 전교 2등 했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2등하고 기말고사 3등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정말 극상위권이야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매번 시험에서 2문제나 3문제 정도 빼고 다 풀거든요. 그럼 여기서 등급컷에서 봤을 때 지금 딱 2학기 기말고사 빼놓고는 다 등급컷이 80 중후반이었습니다. 두세 문제 빼고 다 맞으면 사실 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전 최선적으로 3등급 이상 맞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등급컷을 보시면 사실 70 중후반입니다. 70 중후반이면 한 4, 5문제 정도 찍은 거예요. 물론 이제 4, 5문제에서 한 문제 더 맞을 수도 있고 실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아이들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제 중하위권이나 아니면 중상위권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될 건데 시간 분배에서 있어서 좀 제일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첫 장입니다. 한 내가 5번 정도 풀고 있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지워요. 또 풀어봐요. 똑같은 답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냥 과감하게 첫 장이어도 너희가 그런 문제 나오면 버려라. 어차피 너희가 그 시간에 그거 푼다고 해서 그거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너희가 풀 수 있는 것만 다 풀어라. 왜냐하면 지금 문항세 자체가 보면 킬러 문항이나 중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서 보면 킬러 문항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19번이랑 20번 그 다음에 단답형 3번. 그러니까 단답형 1,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그럼 이걸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일단 킬러 문항들 우리 쉬운 문제들 뒤에도 있다라는 거죠. 중킬러 문항이요. 지금 보시면 곳곳에도 박혀 있습니다. 7번, 12번, 14번, 17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킬러 문항 자체가 뒤에만 몰려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은 걸을 건 거르고 그렇게 가야지 중상위권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도 약간은 조금 점수보다는 등급을 우리가 좀 따지자. 그래서 사실 저희 반이 극상위권 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목표는 이렇습니다. 1등급은 1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3등급 아이들이 최대한 1, 2등급이 나오고 4, 5등급 아이들이 최대한 3등급이 나와서 저는 시험 목표가 맨날 그렇습니다. 저희 반 전원이 3등급 이상 나오고 1등급 몇 명 이상 나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험 출제 경향은 근데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요번 연도 이제 그쵸 21년도에 고1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고1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격이기 때문에 시험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마 3월 달에 아마 이제 서술형 평가라든지 아니면 부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제 경향은 21년도하고 20년도하고에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래서 가장 참고하면 안 되는 자료는 사실 2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지 봤을 때 그래서 21년도, 20년도 이런 것들로 혹시나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시려면은 그 시험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지로 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따로 이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학원 오는 거가 재밌게 만들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장부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어머니들께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되게 그 시기 이제 고1이 보통 사춘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싸우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학원 가기 싫다고 했던 애들이 학원 가는 거 재밌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라는 엄마들도 사실은 다른 반에서 좀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학원 오는 거가 재밌어야 사실은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래야 성적도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7년 차죠 벌써. 그래서 7년 차로 있어서 주변 기출은 웬만한 기출은 다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들은 제가 팀으로도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료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자료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출 분석해가지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내신 대비 교재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아이들의 적중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반 같은 경우에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지금 어머니하고 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라고 하면 매 시간 아이들이 숙제한 것들을 찍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한 것들을 찍어서 올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질문할 문제나 혹은 틀린 문제들을 거기에다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들이 매일 상시 계시거든요. 그러면 조교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로 해가지고 쌍둥이 문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별로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숙제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우리 클리닉 시간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가야지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숙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들하고 거기에 혹시나 단톡방에 숙제가 안 올랐다? 그럼 우리 아이가 숙제를 안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수업 영상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을 다 찍어 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로 올려놓고 지금 재원생들만 또 공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내가 너무 졸았다 아니면 너무 이해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은 수업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5시부터 6시에 개별 질문을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친구들, 그래서 5시부터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질문을 받아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질문 받는 것도 전부 다 태블릿 PC로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로 받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렇게 필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음성이랑 이렇게 영상이 같이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설 영상도 같이 카톡방에 올라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이후에 저 수업 시간에 질문 못 받았어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제가 풀이를 다 해가지고 풀이를 카톡방에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수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일부 어머니들께서 이게 좀 시간표 짜기가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수일 또는 토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렇게 신일고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후에 인원이 많아지면 좀 분반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달에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로 나갈 거고요. 마플 시너지는 시중 교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재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유형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쉬운 문제부터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들어간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의 단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문항수가 많습니다. 보통 한 단원에 15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3월 달에 수업이 진행이 되면 하루에 한 단원 정도씩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차 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2번에 끝난다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한 단원 정도다. 그래서 숙제가 한 150에서 200문제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교재로는 1등급 수학이 나올 것 같은데 1등급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원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플 시너지만으로도 되게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 수준을 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편차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나 1등급이나 2등급을 목표로 한 친구들, 문제 푸는데 문항수가 적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은 따로 이게 교재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해서 프린트 더 주고 더 풀려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보통 이제 전교 2등 했다고 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 4-5번 정도를 따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교재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방탈출이라는 교재로 나갈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랑 되게 생각이 비슷한데 3월 달에 많이 해놓고 4월 달에는 내신 위주로 해서 문제 풀어보고 이것들에만 좀 집중하자. 그래서 사실 방탈출 교재는 좀 문항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적고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교별 기출 같은 경우에는 3월 말부터 계속 풀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자료하고 학교별 프린트는 따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수업은 저랑 같이 이제 2시간 동안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매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일일 테스트를 30분 정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제에 대해서 영상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답 노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오답 노트에 대한 풀이가 그 시간에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할 건데